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부산 부동산 올해 전망 어떻게 될까 하는 걸 한번 언론에 걸 종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보다 먼저 지난해 부산 주택 가격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은 부산은 지금 가격이 전국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하락률이 전국 1위입니다. 8.5%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1년에 평균 8.5%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10년만 떨어지면 집값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5%씩. 그런 하락인데 주택가격은 보면 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데 따르면 6.7% 하락했고 부산은 주택가격이 그건 뭐 모든 주택 유형 포함하죠. 했는데 이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8.46% 떨어져가지고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모두 전국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국은 3.56%인데 부산은 6.70%, 그리고 울산, 경남도 4.5, 3.4% 마이너스에 그쳤는데 부산이 엄청나게 시세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시세가 떨어진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금리가 높다. 그러고 4분기 우리 하반기 때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14,000세대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역전세난도 나고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올해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내년은 그러면 괜찮을 건가 하는 걸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중심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부산에 있는 전문가들 네 분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 의견이 딱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일부 긍정론자들은 올해가 좀 나아질 것이다 하는 반면에 비관론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한 해였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 그 주택 소비 심리 지수는 최악이었다.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감소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주택 건설업체들이 지금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태형도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할 정도로 지금 애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지금 자재값이 엄청나게 온바람에 시공비 올라서 문제가 많고,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죠. 제가 볼 때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의대학 강정규 부동산 대학원장과 이제 부동산 섭외 이영래 대표는 조금 긍정론자입니다. 상저하고 상반기는 저조전은 하반기는 반등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 대학원장과 김혜신 대표는 연중 하락사가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먼저 강정규 교수는 우리가 이제 이 언론에 많이 이제 자문을 하는 아주 전문학자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는 올 상반기까지 고금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처럼 침체가 유지되지만 총선 이후부터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거시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또 올해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시기였다. 이런 여러 가지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해수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해수동 아니 해수남 이래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천냥지차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평당 지금 5천을 지금 호가하고 있고 분양가도 평당 4천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래 대표는 부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6%가 떨어졌는데 작년은 이제 부산 부동산의 쌓인 거품이 정리하는 시기였다. 거품이 그치면서 오히려 가격 안정을 다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올 하반기에는 그간 침체됐던 부산의 입주 물량이 정리되면서 상황이 점차 좋아질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입주 물량이 뭐 한 10,000세대 가까이 지난해보다 적지 않습니까? 1, 2분기에는 부산 부동산 바닥을 찍고 3분기 이사철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건 강정규 교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긍정론자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반면에 이제 이 서성수 교수는 영산대 부동산 대학원장이죠. 원래 반등을 하려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유치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부산 지역의 기대 심리가 많이 사라졌다. 그다음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2단계 재개발 등을 뭐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사실 좀 그렇죠. 북항 2단계 재개발도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서두를 이유가. 그러니까 국가 예산도 받아가기 힘들게 됐고 신공항도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와 연계된 VTX, KTX가 아닌 VTX입니다. 부산형 급행철도. 이게 이제 오시리아에서 이제 어딥니까, 저기 신공항을 잇는 아주 고속 철도죠. 도시철도 등 이 신규 착공을 하기가 지금 뭐 계획이 이제 완전히 무산된 거 한 가지죠. 뭐 이게 2030 엑스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구축도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서 교수는 총선 이후 기대 심리가 깨어진다면 하반기는 지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 총선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하반기 지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현실적 차원에서 총선에서 나올 규제 완화책은 한계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나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정부가 좀 총선이 때문에 좀 막고 있다. 막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불황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게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주 이제 비관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이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김혜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을 살릴 답안은 저금리, 장기 대출 정책이다. 현재 경제 상황 역시 시장의 변수다. 코로나 사태처럼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을 개선하기 힘들다. 이렇게 더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원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건설업체들이 휘청인다면 지난해보다 심각한 상황을 거려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볼 때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주변 상황이 너무 좀 어렵다. 지금 건설업체들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휘청거리고 있고 또 이게 금리를 내린다 그러지만은 그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연동되는데 미국의 금리가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좀 애매하죠. 미국은 지금 아주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릴 수가 없어 계속 고정적으로 인상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좀 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갭이 크면 안 되니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서 교수는 이제 그 대안으로 서성수 교수는 이제 이 시장 살릴 특효약 중에 하나를 부산 엑스포 제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전을 단순히 약속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확정 짓는다면 2035년이라는 기한에 맞춰 신공항, 부산 북항 등 재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같은 작업을 총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부산을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대감, 계획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뭔가 이 심리도 살아나고 그걸 살리려고 그러면 총선에 이런 공약들을 좀 집권당이나 이런 데서 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대 심리가 살아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지만은 희망 고문을 하냐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강정규 교수는 총선 과정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변수로 작용하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등 뭐 재건축 완화 기조가 시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입지가 좋은 지역을 눈여겨보다가 재개발 재건축 그 뭐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제 긍정론적인 강정규 교수는 뭔가 올 하반기에 괜찮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죠. 올해가 적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영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수는 금리고 부산의 경우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역전세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해서
원래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 교수하고 이 김 대표는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김혜신 대표와 이제 서성주 교수는 관망해라. 투자는 무슨 투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서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이 부산의 발전하는 기폭제들은 메리트가 좀 희망 고문을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2035년에 맞춰서 신공항, 북항, 이 2030 2035죠. 엑스포를 하겠다 하는 걸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이 너무 개발 요인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도 엉망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긍정론자 강정규 교수와 이영래 대표의 입장은 원래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하반기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고, 반대로 서성수 교수와 이제 김혜신 대표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관망을 해가지고, 올해는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예측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두 분 다 같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긍정론자와 비관론자의 완전히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전체적인 부동산은 경제의 흐름과 정책에 연동되기 때문에 총선을 지나면서의 여야 공천 공약도 한번 보시고 정부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가 유심하게 살펴가지고 기회가 되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망하는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참 부동산 시장 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